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집값 급등 지표가 나왔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언론 보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수도권 집값 역대급 상승호나 각종 선행지표 줄줄이 급등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수도권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각종 선행지표가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의 부동산 가격 상승 관측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관측은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나왔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요. 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서 주택가격 전망을 한 이 기사 내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지표를 근거로 하반기 역대급 상승을 주장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월별 수도권 주택 매수의 지수 흐름이었습니다. KB국민은행 회원 중개업소를 상대로 매수자와 매도자 동향을 물어서 작성하는 방식인데 100이 넘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펼쳐진다는 건데 1월에 111이었습니다. 2월에 112였는데 3월에 98로 침체되더니 4월에 91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5월에 95, 6월에 103으로 반전이 됐다는 거죠. 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치상 회복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경기도 지역은 5월에 96.4였는데 6월에 103.3, 그리고 서울 지역은 87.2였는데 6월에 98.9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또한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상승세가 커지고 있어요. 자, 중개업소를 상대로 집값 상승 여부를 설문조사하는 건데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넘어가면 집값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중개업소가 많다는 뜻이죠. 자, 경기도 지역은 5월에 115.8이었는데 6월에 122.2로 올라갔고요. 서울 지역은 5월에 111.5였는데 6월에 111.3으로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경매 시장의 주택 낙찰가율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10억에 책정했으면 낙찰이 얼마나 됐다? 11억 9천만 원이 됐다는 뜻이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가격보다 더 높게 매수하는 것인데 시장 활성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꼬꾸라질 때 제일 먼저 이 경매 낙찰가율부터 떨어지거든요. 자, 이 경매는요, 무조건 정해진 시기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지 못하면 급격하게 가격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 매수자가 많은, 경매 매수자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수요가 쏠리겠구나, 대표적인 선제 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KB 선도아파트 50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요, 서울 전역에서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를 골라서 이 아파트의 흐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인기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가격 변화는 대단지부터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 수요도 많고 급매도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반영을 해요. 의외로 뭐 중소규모 아파트 아니면 중소규모 단지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침체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가 많다 보니까 하락세든 상승세든 금방금방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단지 아파트 가격 변화가 수도권 전체 부동산으로 번지는 것을 착안해서 대표적인 선제 지표로 이 KB 선도 아파트 50지수가 활용되거든요. 그런데 3월달에 1.49%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4월에 0.6%, 5월에 0.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1.12% 상승한 것으로 상승폭을 4월 대비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있구나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론사는요, 이런 선제 지표를 근거로 수도권 아파트 급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 수급 지수도 지속적인 불안할 조짐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 실수자들이 또 매수세에 나타나면서 고가 행진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역대급 상승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도 하나 봐야죠.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는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뭐, 부동산 중에서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자, 일반적으로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집값 상승 이유는 주로 정부 규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공급 부족, 정부 규제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졌다. 이것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쇼킹 부동산에서도 당분간 집값은 오른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이유가 좀 달라요. 초저금리와 지연된 정비사업장의 공급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다시 폭등이 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동산 선제 지표들이 왜 일제히 올라갔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거래가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거래가 다소 늘어나면서 금매가 소진되니까 그 다음 매물들이 가격을 크게 올린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월에 왜 갑자기 거래가 많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월 달에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었죠. 먼저 6월 1일부터 주택 관련 세금의 규제가 크게 바뀝니다. 다주택자를 좀 더 옥죄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6월 1일 전에 매도하게 되면 이 강화된 규제에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시장에 조금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매물이 좀 보였던 시기예요. 게다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DSR 규제 확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주택 매수가 크게 차단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죠. 그래서 대출 규제 강화 이전에 금매를 잡으려는 수요가 좀 있었고 그것이 5월 아파트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초저금리에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금매만 없어지면 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전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럼 5월에 반짝 좋아진 시장 분위기가 6월에도 오를까? 그것으로 끝도 없는 폭등세가 나타날까?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6월 거래량이 다시 침체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 1385건입니다. 지금 등록 가능한 기간 하루 정도 남았는데 1500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00건 이상 서울 아파트 시장에 호황을 부르는 5,000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나려면요. 적어도 30일,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서 2,000건 이상, 2,500건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더라. 그러면은 6월 아파트 거래량은 5월 아파트 거래량보다 낮은 4,000건대 수준에서 등록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여전히 서울 아파트의 거래 급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과거와 다르게 더 거품을 키울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2019년 주택가격 급등 시기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이 좀 침체될 만할 때 급등시켰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현재는 더 낮출 금리가 없고요. 규제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시행됐었던 신용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권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었거든요. 왜냐면은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대출을 회수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이 11월 30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 무주택 갭 투자한테도 많이 영향을 줘요. 왜? 무주택 갭 투자자들은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신용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위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이 규제를 통해서 차단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같이 고가 아파트는요, 주택담보대출만으로 마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보통 이제 연봉에 200%, 300% 뜨는 게 일반화됐었는데 그것도 막히게 됐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 강화 방안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은 적이 없어요. 5월 달에 좀 넘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못 넘고 끝나게 됐습니다. 6월에는 5월보다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거래가 줄어드는데 과연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호가를 올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작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 시장 시대는 끝났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되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취득세율이 8%에서 12%가 적용 때문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투자 수요 억제책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만들었던 요인들이 대부분 차단이 됐더라.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적인 부분도 심상치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쉽진 않아 보이는 거죠.
물론 원하는 낮은 금리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적은 거래량이 계속 신고가를 찍는 현상은 올해 말까지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까지 이어진다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2차례 진행될 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는 더 오르지 못하고 소강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다가 2023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우하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론들의 바람대로 다시 하반기에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 현재 나온 지표만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 6월 아파트 거래량을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